올해 유튜브 저는 미쿠가지 전입니다. 오늘은 4월 14일 수요일 오늘의 미국 뉴스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오늘 미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1일 사망자 수는 굉장히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은 1000명 안되면은 미국에서는 뭐 좀 낮긴 낮은 거죠. 어쨌든 어제 단 하루 코로나 바이러스 1일 사망자 수는 820명 나왔고요.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는 또 이것도 뭐 굉장히 높지는 않고 뭐 낮지도 않은 77,000명 어제 단 하루 나왔습니다. 이로써 미국의 총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수는 3,207만 명으로 집계가 됐고요.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사망한 자의 총 수는 57만 7천 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제가 어저께 뉴스에서 말씀드렸듯이 존슨앤존슨사에서 만든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얀센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사용이 잠시 중단이 되었습니다. 접종이 잠시 이제 퍼스 됐다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바이든 대통령 정부는 국민의 안전이 우선이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부작용이 많이 나오진 않더라도 그래도 이 존슨앤존슨사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하는 것을 잠시 멈추겠다라고 그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존슨앤존슨사에서 만든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한 양이 지금 미국에서만 대략 한 700만 회분 접종을 마쳤다고 하고요. 그 중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부작용, 혈전 생기는 것에 대해서 부작용이 6명 모두 다 여성이라고 합니다. 6명의 혈전 부작용 사례가 나왔고 그리고 한 명의 여성이 이 혈전 부작용 때문에 사망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700만 명 중에 단 7명이 혈전 부작용 사례가 지금 나왔는데 그런데 사망하는 사람이 나왔기 때문에 이 안전 문제 때문에 존슨앤존슨사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접종하는 것은 잠시 중단을 하고 뭐 FDA나 CDC에서는 이제 조사에 들어간다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존슨앤존슨사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하는 게 중단이 되면서 사람들이 많이 걱정을 하고 있는 게 미국 내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하는 거 공급량이 잘 받쳐주려나 안 주려나에 대한 그런 걱정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바이든 대통령은 이렇게 나와서 어저께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화이자나 모더나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확보를 해놓은 양이 6억 회분이나 지금 확보를 해놨기 때문에 전혀 공급량에서는 딸릴 것은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내에는 이제 차질 없이 계속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하는 거 계속 잘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화이자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생산을 하는 것도 5월달까지 생산량을 10% 더 올릴 것이다 라고 그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얀센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하는 거 이제 중단이 된다고 해도 공급량에 있어서는 전혀 문제될 것은 없다고 그렇게 뉴스에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더나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6개월 뒤에도 예방 효과가 90%나 계속 남아있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어요. 화이자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도 6개월 뒤에도 계속 면역 효과가 90% 정도 남아있었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 모더나 것도 6개월 지나도 계속해서 이 면역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이 화이자나 모더나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은 안전성이나 그리고 효과 면에서 어느 정도 입증은 돼 보이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FDA에서는 이 얀센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에서 생기는 이 부작용, 혈전이 생기는 이 부작용에 대해서 연관성이 있는지에 관한 그런 조사에 들어간다라는 그런 뉴스도 있고요. 그리고 이 미국에서 존슨앤존슨사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하는 거 지금 중단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도 이 존슨앤존슨사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하는 거 하나둘씩 지금 중단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그리고 유럽에서 이 존슨앤존슨사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부작용에 관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이 조사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미국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고 다른 나라들도 이 얀센의 백신을 사용할지 안 사용할지 정할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였고요. 어쨌든 간에 이 존슨앤존슨사에서 나온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해가지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하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나는 벌써 존슨앤존슨사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벌써 맞았는데 그런데 지금 뭐 부작용이 나와가지고 혈전이 생긴다고 해가지고 중단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자신이 맞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라고 그렇게 걱정하는 사람이 많다고 그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는데 그런데 이 뉴스에서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 굉장히 희박하대요. 이 부작용이 나올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하다고 합니다.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미국 내에서
존슨앤존슨사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한 양이 700만 회분이라고 합니다. 이 700만 회분 중에 7명만 부작용이 지금 보고 사례가 나왔다고 해요. 그리고 그 중에 한 명이 사망을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지금 접종을 중단을 했는데, 부작용 때문에 사망한 사람도 혈전으로만 사망한 게 아니라 혈전이 있고 그리고 원래 가지고 있던 지병이 합해져 가지고 합병증으로 사망을 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얀센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맞았다고 해도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그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시지 말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미국 내에서 가장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세가 심한 주는 바로 미시건이라고 합니다. 이 미시건은 계속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세가 줄어들지 않고 있기 때문에 미시간의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조치는 더욱더 강화가 돼가지고 연장을 더 한다고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아직까지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조치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려요. 백신을 맞으셨더라도 계속 똑같이 방역 수칙 잘 지켜주셔야 합니다. 마스크 쓰시고 소셜 디스텐싱 하시고 손 잘 씻으시고 모임 웬만하면 나가지 않고요. 그리고 백신 맞으시고요. 그리고 저도 오늘 가서 화이자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맞았습니다. 맞았는데 하나도 아프지 않더라고요. 전혀 하나도 단 1도 아프지도 않고, 그리고 맞은 다음에 부작용 하나도 없고 그냥 여기 팔만 조금 뻐근할 뿐입니다. 제가 이제 플루샷, 그러니까 독감 주사도 자주 맞았는데 그냥 독감 주사랑 비슷한 것 같아요. 독감 주사 맞아도 저는 팔이 약간 뻐근하거든요. 그거랑 똑같더라고요. 화이자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맞았습니다. 오늘 가서 맞고 왔는데 전혀 아프지도 않고 그냥 이쪽 팔만 조금 뻐근할 뿐, 전혀 부작용은 저는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빨리 가서 맞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지금 미국은 화이자나 모더나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맞을 수가 있으니까 빨리 인터넷에 가셔가지고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어포인먼트 치시고 그리고 자신이 사시는 그 시티를 넣으시면은 거기에 쫙 나와요. 어디에 가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맞을 수 있고 그리고 어포인먼트를 할 수 있는지, 그 어포인먼트 할 수 있는 그 스팟이 계속 차가기 때문에 빨리 가서 찾으셔서 어포인먼트 잡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저도 한 3일 정도 계속 매일 들어가서 겨우 어포인먼트 잡았거든요. 어쨌든 간에 어포인먼트 잡고 나서 이틀 만에 저는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맞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빨리 가서 지금 맞으실 수 있으시니까, 다른 나라들은 없어서 못 맞는다고 합니다. 없어서 못 맞는다고 해요. 미국은 지금 현재 그냥 들어가시면은 무료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맞으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빨리 가서 맞으시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캘리포니아 거의 모든 지역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 수가 내려가고 있는 반면에 단 한 지역, 멀세드라는 이 단 한 지역만 코로나 바이러스 티어가 퍼플 티어라고 합니다. 아직까지 퍼플 티어면은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심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직까지도 굉장히 심각한 지역으로 나타내는 그 지역을 이제 퍼플 티어라고 하는데, 이 멀세드 지역은 아직까지도 퍼플 티어라고 그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멀세드라고 하면은 그 UC 멀세드 대학교가 있는 곳이죠. 예전에 제 친구도 거기 다니던 친구가 있었는데, 멀세드 좀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을 좀 잘 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마음이 드는 그런 뉴스였고요. 그리고 이런 뉴스도 있는데 LA도 어제 바로 이 존슨앤존슨사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하는 것을 중단을 했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뉴섬 주지사가 어저께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들이 이 존슨앤존슨사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중단을 하더라도 공급량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그렇게 딱 잘라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더나나 화이자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아직까지 굉장히 충분히 많이 있으니까 빨리 가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맞으라는 그런 소리죠. 미국 내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굉장히 열심히 화이자나 모더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생산하는 거 엄청나게 노력을 해가지고 생산량을 무지하게 많이 늘려놨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하는 데 있어서 전혀 문제가 될 거는 없을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브라질, 코로나 바이러스 얘기함에 있어가지고 브라질을 이제는 절대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는데요. 브라질은 3일간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느 정도 좀 진정이 됐나 싶었는데 오늘 또 보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 1일 사망자 수가
무지하게 또 올라갔습니다. 어제 단 하루 코로나 바이러스 브라질 1일 사망자 수는 3,700명 나왔습니다. 3,700명. 주말 동안, 그러니까 토, 일, 월 이렇게 3일 동안은 브라질도 미국처럼 이제 조금 통계치가 좀 낮게 나오나 봐요. 코로나 바이러스 사망자 수나 감염자 수가 좀 낮게 나왔었는데 어제는 또다시 이렇게 상승을 해가지고 사망자 수 어제 단 하루 3,700명 나왔고,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도 8만 명 나와가지고 브라질은 계속 코로나 바이러스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고요. 이렇게 브라질뿐만이 아니라 인도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또다시 1일 감염자 수 사상 최고치를 또 찍어냈습니다. 어제 단 하루 인도의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는 18만 5천 명 나왔어요. 18만 5천 명. 엄청난 수치죠. 이로써 인도는 또다시 이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 신기록을 경신을 했고요. 지금 인도 같은 경우에는 종교 모임, 종교 행사가 있다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가지고 행사를 치르고 있는 바람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은 계속해서 많이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된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어요. 제가 어제 뉴스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인도는 계속해서 이 행사 때문에, 종교 행사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급격히 계속 퍼질 것 같네요. 그리고 미네소타에서는 계속해서 이 블랙 라이브 매터 이 시위가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일어난 어느 한 경관이 흑인이 운전하는 자동차를 세웠다가 그 흑인이 워런트가 있어가지고 체포하는 과정에 그 흑인이 경찰관들을 뿌리치고 그 자신의 차를 타고 도망을 가려다가 어느 한 경찰관이 총을 뽑아가지고 쏴가지고 그 총이 가슴에 맞아가지고 그 흑인 운전자가 사망하는 그런 일이 있었죠. 이 경찰관은 테이저건을 뽑아가지고 쏘려다가 잘못 뽑아가지고 권총을 뽑아서 쐈다라고 그렇게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미네소타는 작년에 조지 플로이드가 경관의 무릎에 목을 눌려가지고 숨을 못 쉬어서 사망하는 그 사건이 있었던 그 주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런데 또다시 이런 흑인 살인 사건, 경찰이 또 흑인을 살인을 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블랙 라이브 매터 이 시위가 계속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사건의 심각성 때문에 이 경찰관은 사임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경찰관뿐만이 아니라 경찰서장도 같이 사임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 경찰관은 여성 경찰관이었다고 합니다. 베테랑이었다고 하고요. 26년 동안 경찰 생활을 했다라고 그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사건 때문에 아마 오늘 이 여성 경찰관 사임을 했죠. 이 여성 경찰관은 기소가 될 것으로 보여진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아무래도 이 사건에 관한 뉴스는 계속 올라올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제 또다시 총격 사건이 있었습니다. 미국 코네티컷 주에서 어느 한 건물 안에서 총격 사건이 있어가지고 범인이 경찰과 대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치하는 도중에 이 무장한 용의자는 숨졌다는, 사망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리고 이 캘리포니아에서 1996년도에 칼폴리 여학생 실종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묻혀지는 듯 하다가 최근 들어가지고 어느 한 사람이 이제 팟캐스트에 이 사건에 대해서 계속 올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증언들이 계속 나와가지고 용의자를 어저께 잡았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용의자는 산페드로에 이렇게 살고 있었다고 하네요. 이 산페드로에서 용의자는 25년 만에 체포가 됐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시신은 못 찾았다고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이 사건이 진행이 돼가지고 뉴스에 올라오는지 한번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그러면은 미국 주식시장을 한번 봐야죠. 미국 주식시장 아시다시피 지금 새벽이기 때문에 미국 주식시장 아직 오픈을 하지 않았고요. 어제 미국 주식시장을 보면은 약간 좀 혼조세에 마감을 했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급등을 해가지고 마감을 했습니다. 어제 나스닥은 1.1% 정도 상승을 한 채로 마감을 했고요.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는 0.2% 정도 하락을 해서 마감을 했고, S&P 500은 0.3% 정도 상승을 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전 세계 주식 시장은 사상 최고치를 지금 찍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점차 끝나감에 있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기대, 경제가 상승할 거라는 그런 기대감 플러스 금리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진정이 되면서 전 세계 증시가 상승을 해가지고 사상 최고치를 계속 갈아치우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드만삭스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끝나감에 있어가지고 미국의 이 인플레이션 그리고 금리는 꾸준히 올라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미래 성장주보다는 이제 가치주를 중심적으로 투자를 하라라고 그렇게 조언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끝나고 나면은 미래 성장주보다는 가치주, 그러니까 경기가 올라가면은 그 주가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주식을 잘 알아봐가지고 투자를 하라는 거죠.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나감에 있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계속 여행을 할 것으로 전망을 한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면서 보잉사에서는 이 보잉 737 맥스 이 기종에 대한 오더가 다시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보잉 737 맥스 기종은 작년인가 재작년에 두 건의 굉장히 큰 사고가 있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이 보잉 737기 모든 기종이 잠깐 그라운드가 됐었죠. 잠깐이 아니라 거의 1년 동안 그라운드가 됐다가 모두 다 고쳐져서 이제 다시 운항을 하고 있습니다. 보잉 737기는 굉장히 예전에 나온 기종인데 이것이 계속 인기가 많다 보니까 업그레이드를 계속 하면서 기종이 나왔다고 합니다. 새롭게 계속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이 엔진, 이 737기의 엔진이 계속 커졌다고 하는데요. 이 엔진이 계속 커지면 커질수록 이 737기의 크기는 계속 똑같았기 때문에 엔진이 점점 앞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737기가 비행기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이 낮은 데다가 이 커다란 엔진을 달게 되면은 엔진이 땅바닥에 달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올리면서 앞으로 빼면서 그래가지고 이 737기의 무게 중심이 앞으로 쏠렸다고 해요. 이것은 이제 비행기가 운행을 할 때 갑자기 위로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너무 올라가게 되면은 비행기가 컨트롤을 잃어서 추락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보잉사에서는 이 737 맥스를 만들었을 때 앞에다가 센서를 하나 부착을 해두고 비행기가 너무 많이 기수가 올라간다 싶으면은 이 센서가 알아채리고 알아서 이 비행기 노스를 앞으로 내리는 그런 보조 장치를 달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보잉사에서는 이 기존의 737기 운전하는 사람들한테 뭐 똑같이 운행을 해도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왜냐하면은 만약에 조종사들을 또다시 더 트레이닝을 시키려면은 항공사들은 더 부담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보잉사에서는 그냥 똑같이 운행을 하면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보조 장치를 달았다는 것을 얘기를 하지 않았죠. 그냥 설명서에는 적어뒀지만 그것을 얘기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센서가 잘못 인식을 해가지고 너무 이렇게 노즈 다운을 하면은 그 옆에 끄는 장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파일럿들은 그것을 몰랐던 거죠. 그냥 기존에 운전을 해왔던 737기랑 똑같은 줄 알고 그 끄는 것을 모른 채 계속 운행을 하다가 두 건의 굉장히 커다란 737 맥스 기종의 사고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 737 맥스가 이렇게 떠가지고 운행을 하다가 이 센서가 잘못 읽어가지고 계속 노즈 다운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센서 오작동 때문에 737 맥스 기종 두 종이나 추락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갔죠. 이것 때문에 이 737기 맥스 모든 기종에 센서를 양쪽으로 두 개나 달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파일럿들한테 만약에 센서의 오작동으로 노스가 계속 내려간다고 하면은 캔슬을 할 수 있는, 오버라이드를 할 수 있는 그 스위치를 잘 가르쳐 줬다라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이 보잉 737 맥스 이 기종 때문에 보잉이 작년에 엄청나게 힘든 한 해를 맞았죠.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때문에도 힘들었는데 이 보잉 737기 맥스 기종 때문에 거의 뭐 파산할 뻔? 파산은 안 했지만 그래도 엄청나게 말도 안 되게 힘들었었습니다. 다행히도 이제 문제점들을 잘 해결을 했고 아마도 다시는 이제 문제점들이 안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리고 비트코인은 또다시 사상 최고가를 찍었다고 합니다. 64,000달러 오늘 돌파를 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지금 비트코인이 오르고 있는 이유는 코인베이스가 오늘 상장을 한다고 합니다. 코인베이스가 상장을 하면서 시작가가 250달러라고 그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오늘 상장을 하면 어떻게 이 코인베이스가 올라가는지 한번 더 지켜봐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비트코인이 이렇게 어제 또 엄청나게 상승을 하자 테슬라 역시 어저께 급등을 했다고 합니다. 테슬라 주가 어제
8.4% 정도 급등을 해서 그렇게 마감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비트코인에 투자를 한 뒤로 비트코인 올라갈 때랑 테슬라 올라갈 때랑 비슷하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월가에 있는 투자자들은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월가 투자자 75% 이상은 비트코인은 100% 거품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어요. 저도 비트코인 완전히 거품인 것 같고요. 그리고 유가는 미국 재고가 어느 정도 많이 지금 빠지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랑 오펙 플러스에서는 미래에 오일 수요가 긍정적으로 올라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나오는 바람에 유가는 지금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네요. 어쨌든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 with all your heart. Missing someone.